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홍범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과 하지정맥류 이 두 질환이 사실 조금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증상이란 면에서. 그래서 사실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수면 클리닉을 찾는 분들 중에 이미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심지어 수술 내지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정맥류 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붓고 뭔가 잠들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정맥류가 있다. 약하기지만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한 다양한 시술 내지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 불편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다가 수면 클리닉을 방문합니다. 물론 사실 이제 다리 저림에 대해서 정형외과에 가서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MRI 검사, 시술,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지불안증후군의 다리 저림이 하지정맥류 혹은 허리 디스크와 혼돈되기 쉬운 거죠. 근데 실제 하지불안증후군은 상당히 흔하고요. 이 둘 질환하고 이제 좀 구분이 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되게 뭔가 불편한 느낌이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고 심해지고 야간에 더 심해지고 움직이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하지정맥류하고는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에 이제 접근을 해갈 때 하지불안증후군일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약을 드십니다. 약을 드시고 반응이 있으면 하지불안증후군이 확실하겠죠. 치료를 계속하면 되는 거고 반응이 좀 적다면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검사와 시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치료는 사실은 어떤 수술, 어떤 시술과 같은 다소 비가약적인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치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되돌리기 힘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이 아니었고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면 그 치료는 불필요하게 받은 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치료받은 결과를 내가 원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었다. 근데 약을 먹은 것 자체가 내 몸을 영구히 변화시키지는 않죠. 약을 먹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병일 가능성을 보고 또 약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불안증후군이 맞으면 그 약을 계속 드시고 또 다른 형태의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 불편, 다리 저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불안증후군은요 전 인구의 8%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하고요. 특히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좀 심해지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지에 불편감이 있을 때는 하지불안증후군을 좀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